안녕하십니까? AP 바이올로지 강사 강루시아입니다. AP 바이올로지 시험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P 바이올로지는 매년 시험은 2025년 5월 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AP 바이오 시험은 총 8개의 유닛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원래 예전에는 14개의 유닛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2020년 이후에 그 생리학 부분이 전부 다 빠지고 분자생물학 부분만 남기게 되면서 범위가 많이 줄게 되었습니다. 총 8개의 유닛 중에서 유닛 1과 유닛 2는 나머지 유닛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혹시 AP 바이올로지 수업을 듣는 학생 중에 제너럴 바이올로지나 아너스 바이올로지 같은 이전의 바이올로지를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과목을 듣지 않고 AP 바이올로지를 듣고 있는 학생들은 유닛 1과 유닛 2에서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닛 1과 유닛 2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어렵다, 힘들다라고 생각할 정도면 사실상 나머지 유닛을 계속 공부를 해 나가는 데에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유닛 3부터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갑자기 난이도가 확 올라간다, 갑자기 어려워진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유닛 3부터 유닛 8까지 해당하는 모든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대학교 1학년 수준에 맞춰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렵고 이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AP 바이올로지에 나오는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동안의 점수 이제 그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도에 지금의 포맷이 이제 된 거고 그 이후로 2021년까지는 이 5점에 해당하는 학생이 10%를 넘지 못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라고 그뭐 정평이 나 있었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사이언스를 선택을 할 때 바이오를 선택하지 않으려고 했고 의대나 뭐 약대 같은 관련 학과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만 AP 바이올로지를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하는 뭐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 이후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5점을 받는 학생들이 10%를 넘기 시작을 했고요. 실제로 교과서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이걸 외우기만 하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여기에 트랜스크립션 팩터라고 써 있어서 아 여기 붙는 게 트랜스크립션 팩터구나. 근데 DNA에 프로틴이 되기 위해서는 DNA에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일단 필요하구나. 이렇게 달달 외워봤자 실제 문제에서는 트랜스크립션 팩터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런 식으로 실제로 셀 안에,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실제 단백질이나 실제 이제 그 원인이 되는 물질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나와 있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읽고 이 시스템을 이해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과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논문에서 나오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을 문제로 그대로 내지 않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걸 읽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과서의 내용을 정말 이렇게 다 설명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이 새로운 내용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아, 어차피 이거 그 내용이구나 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5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1번부터 5번의 순서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기본 텍스트북 충실히 공부한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2번 같은 경우 기본 개념 문제는 텍스트북 내용을 충실히 공부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기본 개념 문제조차 틀린다. 그러면 다시 텍스트북 내용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사실 지금 11월이고 겨울방학이 12월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최소한의 그 테스트를 끝내야 되는 마지노선이 2월이고 이 보통은 이제 1월 후반 아니면 2월 초반까지는 테스트를 다 끝내야 이 종합 문제를 푸는 게 2월 중순부터 들어가줘야 수월하게 준비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종합 문제와 응용 문제를 풀고 FRQ까지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3, 4월 2달 동안 준비하는 건 좀 빡빡하거든요. 그래서 좀 여유롭게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1월까지는 텍스트 내용을 전부 알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텍스트 내용을 알기 위해서 지금 학교에서는 AP 바이올로지 진도가 유닛 3나 많아봐야 유닛 4까지밖에 안 나갔을 거예요. 보통 겨울방학 때 학교에서 이제 목표가 유닛 4까지 끝내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인터내셔널 스쿨이. 그러면 유닛 5부터 유닛 8까지 4개의 유닛을 내가 1월 달까지 끝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 진도에 맞춰가지고 학교 진도에 맞춰서 4월에 유닛 8을 끝내면 이 뒷부분 공부를 할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다급하게 좀 몇 개 풀어보다가 바로 시험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에 아무리 바빠도 텍스트북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기본 개념 문제까지는 끝내야 되고, 이제 지금 방학에서 예정하고 있는 수업이 하루에 3시간씩 3번 수업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3번 수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충분히 교과서를 공부를 하고, 기본 문제까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목표를 그렇게 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에 따라서 공부하지 않고 많은 학생들이 마음이 급하니까 종합 문제나 응용 문제부터, 실전 문제부터 풀면서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근데 실전 문제는 100번 풀어봤자 실제로 AP 시험을 보면은 이거랑 똑같은 문제는 전혀 안 나오기 때문에 완전 새로운 문제를 푸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완전 새로운 문제를 아는 문제처럼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텍스트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실전 문제부터 풀기 시작을 하면 전혀 점수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실제로 그런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FRQ랑 MCQ는 비율이 거의 반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점수 비율이. 있지만 난이도로 따지면 MCQ가 훨씬 더 어렵고 MCQ를 충분히 90%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FRQ는 한 4세트, 5세트 정도만 풀어봐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 반드시 이 기본기를 다져놔야 된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감사합니다.